옛날 얘기고요. 저는 이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사실상의 이재명 대세론이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이제 이 헌법 수호 세력들이 4월 4일 오전 11시에 탄핵 선고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이런 변수들이 가령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수라든지 개헌 변수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이제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만한 또 다른 변수가 앞으로 뭐가 있다고 혹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10대 지식인 중에 한 명이신 박신영 평론가께서 보신다면 그렇죠. 앞으로 주시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향후 30년 동안 미꾸라지 흙탕물을 만들 인간 이준석입니다. 아이쿠. 네. 어. 이준석이가 3자구도 여론조사하면은 한 3에서 한 5%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JTBC는 김문수를 넣었을 때 9%까지 나왔던 거 봤어요. 네네네. 예. 네. 다행히 이제 김문수를 넣었을 때는 중도가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예. 중도 보수가 많이 빠져나와서 이준석한테 갔기 때문에 네. 전체 민주당이 가진 포션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김문수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됐는데도 이준석이 3에서 한 5%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이른바 단일화 쇼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지해줬던 것처럼 이런 이제 이른바 정계 개편, 예. 선거 구도의 변화, 예. 3자 구도, 4자 구도에서 2자 구도로 바뀌는 변화, 예. 이런 하나의 그 구도의 변화를 가장 위험하게 봐야 되고요. 예. 제가 우원식 의장의 개헌론을 위험하게 본 이유도 그겁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 아무도 그런 설명을 못 하더라고. 음. 핵심이 이겁니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한다. 책임 총리제로 개헌한다 칩시다. 네. 그러면 1등 이재명 민주당을 제외하고 2등하고 3등이 연대를 합니다. 2등이 내가 대통령 먹으니까 3등 니는 책임 총리제 해. 이러면서 민주당 일부라든가 야권들하고 예. 국민의힘 막 합칠 수 있습니다. 정부 정부통령제 한다. 2등이 정통령하게 3등이 부통령하게 이렇게 해서 또 정계 개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민주당 이재명이 1등 가는 이 선거판 구도를 깰 수 있는 정계 개편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짧은 단기간에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고 안철수 노무현 단일화는 정몽준 단일화도 했고 아, 안철수 그렇네. 윤석열 단일화도 했고 그렇네. 내 손가락을 DJP 자르십시오. 단일화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그게 내 이제 손가락을 자르십시오. 오늘 또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안철수 의원이신데 안철수 의원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비아냥대고 그러는데 그 예. 양반이 정치 나와가지고 안랩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오늘은 확인을 못했네요. 정치에서 바보 노릇하고 보니까. 예. 주식으로는 떼돈 벌고 예. 남는 장사죠. 참 이제 뭐랄까 단일화만 제 기억에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까지 포함하면은 한 4번 정도를 했죠. 그렇죠. 그죠? 4번 정도를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단일화의 주역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접전인 상황에서. 근데 지금 접전인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접전인 상황은 아니죠. 이제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최근 행보를 잘한 거예요. 네. 중도화 또 중도 우파 전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중원을 선제적으로 먹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 이른바 중도에는 지금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행인 건데 예. 혹시라도 뭐 민주당 내부에도 늘 이제 우리 라벨링 정체성, 네. 진보 정체성 확인하자는 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왼쪽으로 후보를 끌고 가려고 해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바로 또 중간이 빕니다. 그럴 때 이준석이 딱 차고 들어오면은 예. 포션 좀 높아지고 가면 또 이상한 또 단일화 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예. 뭐 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아직 뭐 이제 조기 대선의 어떤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막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캠페인은 저는 뭐 이번에 간명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란이 있었고 시대에 대한 회복이나 혹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을 주장하면서 내란 종식을 외친다면 당연히 이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헌법 수호 세력이라고 칭하는 범야권에 특히 가장 강력한 주자를 지지해줄 가능성이 뭐 매우 높은 거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프레임에. 아 그래요? 그럼 네. 뭐 어떻게 뭐 어떤 또 다른 미래- 의견이 갖고 계신 겁니까? 미래로 가야죠. 미래? 왜냐면요. 예. 그럼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걸로? 다 아는 거 이미 그거는 물과 공기처럼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어. 물과 공기처럼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대선 후보가 그걸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뭐 대선 후보는 뭐 네. 선진민주주의 국가죠. 미래 네. 담론을 담을 수 잘 있는 먹고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를 예. 저는 던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당은 네. 계속해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내란 종식 싸움을 끌고 가야죠. 투트랙인데 네. 후보와 당이 하는 역할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선 뭐 얘기도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만 한덕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한덕수로 시작했으니까 요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덕수 대망론과 한덕수 대권주자 부양설을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국정 안정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추로 트럼프와의 통화를 선택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이미 속보가 나와버렸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화했다라는 거에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목사님? 이게 뭐 아니 본인이 당선되고 그리고 취임할 때까지 네. 한국 정상과의 대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음. 거의. 네. 예, 뭐 의례적인 인사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한대행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워딩도 그렇죠. 주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저기 예, 예. 대화를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 통화를 했대요. 첫 통화. 네, 네, 네. 네. 대통령으로서 나하고 협상할 사람을 만들어 보내라. 그 이전에 뭐 무슨 저기 대행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기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이 탄핵 이후로 예. 지금 대행 체제로서는 뭐 미래를 담보할 뭔가 협상, 네. 타협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 된 사람 보내라.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이런 와중에 지금 너무나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이 위태롭고 하니 네.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예. 큰 무게가 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별 의미 없이 그냥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아이 뭐 한덕수가 뭔데? 예.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이세요? 마찬가지입니까? 조선일보 움직인 것 같아요. 조선이요? 예, 그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라는 것이 예. 친미 시장주의자와 그 다음에 이 군사파쇼의 졸개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라든가 레거시 언론들은 군사파쇼의 졸개들이 들어오면은 경제가 피폐해지고 광고가 안 그렇지. 돼요. 네. 그리고 또 요즘 그 대부분의 레거시 언론들이 건설사 끼고 있어요.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합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경기 부양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주의 친미 보수가 집권하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덕수, 최상목, 이창용 삼각편대설을 띄운 게 조선일보거든요. 아, 그 최근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아. 조선일보는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이 세 사람의 삼각편대를 띄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게 안 되더라도 민주당조차도 중도 시장주의로 이동하게끔 하는 유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 저기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중도를 먼저 선점하면서 예. 갈피를 잃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처음엔 욕하다가도 먹히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최상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상목이나 한덕수나 다 완전한 윤회 졸개들 아닙니까? 졸개들이죠. 그들에게서 무슨 중도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뭐 윤석열한테 뭐 무슨 심한 소리 네. 뭐 심한 소리까지는 그렇고 직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전에 체코 원전 예. 수주가 됐을 때 막 윤석열이가 애처럼 좋아했는데 예.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정진석이 불편한 얘기를 좀 보고 드리자라고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기분 나쁜 얘기 듣더라도 체코 원전이 수주됐으면 그냥 기분 좋은 기조 속에 네. 듣기 싫은 얘기도 좀 귀담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이 도리어 큰 소리 쳤다는 거야. 아니 이 좋은 시간에 좋은 자리에서 네. 뭐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라고 하느냐 하지 마. 예.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은 윤석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의 어떤 그런 성과가 없이 예. 비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예. 그 스타일이 계속됐고 그래서 사실은 저 때도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 총선 예. 출구조사 한 몇 분 앞두고 네. 이렇게 저기 결과 전달 받았는데 막 네. 대노를 하면서 개표 방송을 중단시키라고 방송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막으라고. 그 지가 뭔데? 무슨 수로 그걸 막겠어요? 예. 예, 이거 그러면서 부정선거라고 완전히 단언하고 예. 규정을 하던데, 야 참
비판의 목소리는 뭐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예. 이게 어휴 정말 조금만 더 갔더라면은 진짜 이 나라가 큰일 날 싹 뻔했다. 가라앉겠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예. 그 국회에 있었다가 대통령실로 파견을 온 어떤 분이 예.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통령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어떤 여직원이 백을 들고 왔길래 디올백인가 예. 이 한마디에다가 실제로요? 네. 아니 그 자리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직원끼리 나눈 대화인데 그게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그 직원은 인중지말이다. 진짜 인간들 중에 가장 말썽이 있는 어떤 사람이다. 자에게 나라를 맡기는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그러니까 의장실에서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접수조차 받지 않는 그 전략은 굉장히 잘한 전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의장실 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개헌 이슈 때문에 엄청 시달렸던 게 또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장실 아니었겠어요?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들 임명이라는 이 소식이 뭐랄까 국회의장실에겐 좀 호재가 됐다? 호재가 됐네요. 호재가 된 격이죠. 네. 예. 그 썰물처럼 얻어맞고 있었는데 예. 외부에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다 접수 보니까 거부해 버렸으니까 또 잘했다 네, 박수 칠 거고. 좀 전화위복은 아니고 좀 이 예. 사건이 전환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우리 정치인들이 예. 공부 안 해요. 예. 그 다선 중진들이라고 해서 예. 예. 국가 제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헌법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전략적인 함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3선 이상이 되게 그렇고 네. 초재선은 또 뭐가 문제냐 열정은 있는데 예. 관료들한테 계속해서 기망당하고 아. 완전히 관료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고 예. 관료 좋은 일만 하다가 이제 3선 4선쯤 되면 알죠. 네. 아 저것들이 지금 기술 들어왔구나 수작 부리는구나. 예. 네. 그래서 3선 이상은 뭐 무조건 다 아웃시켜야 한다, 집에 보내야 한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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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치 현실에서는 좀 맞지 않는 얘기기도 하고 예, 재밌는 표현 쓰셨는데 전화위복. 옛날에 박근혜가 예. 전화 위기란 말을 썼어요. 전화 받고 위기에 빠졌나? YS가 전화 위기. 그 YS가 IMF 때 예. 이제 드디어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 그 각각 국제 통화기금 예.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YS가 뭐라고? 국제 통화 요금이라고? 그 개헌 관련해서 예, 예.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예. 어, 개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드렸고요. 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개헌 절차법이 제대로 예. 미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오래 걸려요. 그리고 60일 안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런 말씀드리고 60일도 안 돼요. 네. 지금 안 남았어요. 60일 그게 불가능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 한편으로 정답인 게 예. 우리 헌법을 연성헌법화 시켜야 된다는데 그게 뭐 연성헌법화 그러니까 뭐 헌법을 주물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개헌 절차법을 간소화하면 됩니다. 간소화하고 시기도 당겨주면 되고요. 국민투표법도 아주 간소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시기에서는 저는 뭐 개헌을 하지 말고 예. 일단 개헌 약속을 하고 예. 다음 대통령이 주도해서 개헌을 자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계엄령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개헌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정부의 입법권을 없애는 것. 그다음에 예.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지금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에 예. 주는 방안들 예.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제가 꼭 했으면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 장관이 못 되게 하는 법률 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어.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니까 대통령제에서 자꾸 대통령 꼬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 때 윤석열 편들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검찰 청문회 때 이런 부분들이 없애야 되고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책임 총리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은 선진국에서 굉장히 핫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 예. 이거는 냉정하게 제가 평가합니다. 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협심이 강하고 투쟁심도 있고 일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각제라든가 국회가 주도하려면요 관료들보다 예결산에 뛰어나야 되고 정책 기반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내각제라든가 책임 총리제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 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동네 민원 창구 역할하는
국회와 정부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라는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뭐 이제 싶습니다. 개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짚어주셨고 시대상을 반영해야 되고 사실은 뭐 이번에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어떤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어쨌든 지금 타이밍이 안 맞다라는 타이밍은 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으니까 뭐 국회의장실에서 따로 뭐 입장을 내거나 할 일은 없겠죠 이제. 끝났죠. 그죠? 이걸 더 얘기를 하는 순간 더 어찌 보면은 아니, 제 1당 대표가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은 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국회의장이 뭐 기자회견을 따로 잡아가지고 착오였다 이런 거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유, 할 이유도 없고. 그냥 모양 빠지게. 실제로 네. 이제 의장님이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은 예. 여야 대권 주자가 뽑히고 난 이후에 의장 초청으로 밥 한번 사면서 예. 당선 이후에 개헌하는 것을 예. 합의를 봅시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저는 지금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예. 당선자와 협의하는 구조를 해서 제가 서포팅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더라면 굉장히 원만하게 갔겠죠. 아 근데 저는 이제 박진영 TV 이제 중계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그러셨대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참 의원식 의장 왜 자꾸 부딪히나 몰라 나도 예. 국회의장 병입니다. 저런.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의전서 국가서열 2위입니다. 그렇지. 할 일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선의의 의미의 의장병이라는 말씀으로 선의 하고, 의미로까지 내가 포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근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보여요. 예. 사실 우리 헌법에 분량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국회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란 말이야. 예. 거기에서 대의기관인 국회가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근데 권력은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네. 그걸 국회의장이 되면 정말 깨고 싶어져요. 진짜 그 자리에 가보면 다 그런가 보죠.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민의의 대표, 실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은 대통령이보다는 국회거든. 예. 헌법도 국회가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한테 너무 권한이 크고 국회의장 의전서열 대한민국 2위인데 대통령 권한에 10,000분의 1도 안 돼.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걸 깨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요. 소신이 생겨요. 그 근데 그걸 또 내 임기 때 꼭 하고 싶은 거야. 역사적인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전직 선배 국회의장들이 이렇게 뻔뿌질도 많이 넣는다면서요? 그렇죠. 네네.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개헌해야 된다고 타령한다던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선 중진들이 가지는 뭐라고 합니까? 권력을 분점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헌법이요. 국회가 행정권과 집행권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도 없어. 예. 그냥 행정부의 권한을 해놨을 뿐인데 네. 다음에 헌법을 만들 때 네. 국회의장한테 통일 외교 관련해 가지고는 좀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외국 가서 열심히 좀 외교 활동 하시라라는 예. 측면에서. 예. 왜냐하면요, 대한민국 국회의장 2년 하잖아요. 예. 최소한 외국 순방 50번 합니다. 우리 진표 형님 아주 그게 근데 왜냐면은 그냥 의례적 방문하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조약이라든가 비준의 권한 네. 또는 그 정부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준다면은 예. 그 고급 인력이잖아요. 국회의장이. 그렇죠. 국가서열 2위인데 예.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그 원칙이 아닙니다. 깨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권 분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권력 융합을 해도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예. 효율적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 박진영 현인은 평론가는 아니고요. 박진영 TV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김영민 목사님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 이야기를 좀 털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했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직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하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제가 보니까 사무실 계약을 했다라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또 누구냐? 김동연. 맞아요. 김동연 지사는 내일 합니다. 내일. 네, 내일 이제 인천공항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랄까 지금까지 주목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김영민 목사님이 보셨던 대선 주자들 중에 주목할 만한 대선 주자 혹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1위 압도적 1위 예, 이재명. 그 다음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예. 한동훈, 유승민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 나머지들은 다 이제 부진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 우리 저 민주당의 특히 4명의 김씨 네. 다 합쳐서 이게 5%가 넘을까요? 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 그쵸, 그쵸.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구조에서 그분들이 나오는 거는 한마디로 올림픽 정신이다. 예.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아니 그게 사실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뒀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 근데 목사님 그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5억이라면서 민주당은 또.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내가 대권 주자였다. 뭐 예.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네이밍에는 좋잖아요. 아니 5억이 그 내 이름도 아니고 물론 저는 아이 뭐 있으면 쓴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지가 그 돈 있고 쓰고 싶어서 쓴다는데 뭐 누가 말려요? 다만 전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예. 김부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도 그 이해찬 전 대표와 함께 네. 당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뭐 계속해서 보수 언론들에게 떡밥이 될 만한 발언들을 했어요. 예. 뭐 양문석 의원한테는 아예 그냥 사진 기자 보는 앞에서 그만두라고. 예, 예. 야, 이런 이적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때는 우리가 내놓은 후보가 최고다. 누구도 비교가 안 된다. 자랑을 해야 될 사람이 예. 당신 부적격이니까 그만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네, 네. 동지의 언어입니까? 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분 이번에 또 대선 앞두고 선대위원장을 뭐 맡긴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만한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예. 그 당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그 사람임을 또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국면에서는 그 역할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근데요, 그 우리 됐다 그리안님이 이런 댓글 주셨네요. 경선 문제예요. 당원 50 일반 선거인단, 뭐 국민 경선 인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여기 50인데 여기에 혹시나 또 종교 세력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